안녕하세요. JF더스 정경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 공연 전에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우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공연 중에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음료수도 좀 마시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연기반 분들인데 세 번째 정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처음을 하는 작품인데 9명의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은 그 낭독극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그 작품의 이해도를 좀 돕기 위해서 낭독극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배우들이 그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바로 이제 힘차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더워. 지금 뭔 날이야 오늘? 오늘 몇 도야? 더워요. 아유 더워. 좋은 날이네. 아까 기상청이 전화해 본게라 오늘이 어디서 제일 더운 날이 아니에요. 아니 더워 죽겠네. 아니 뭐 에어컨도 설치 좀 해놓지 말해. 더워서 사람 뒤질 뻔했네 진짜. 돈까지 산 거요? 그럼 장구가지. 그것도 모르셨어? 그때 왜 몰랐지? 아니 뭐 하시려고? 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대단하네. 이분을 국회를 보내야겠어. 못 계십니까? 아유. 난 졸려 죽는 줄 알았구만. 저 이번에 배심 처음 났습니다. 그래요? 난 몇 번 했는데. 변호사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소? 뻔히 보이는데도 뭐라고 계속 말을 만들지 않소? 아유 그게 직업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애들은 싹수가 모였을 때 미리 딱 이르치고 가르쳐 놓는 게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 아닙니까? 뭐도요? 얼른 시작합시다. 네, 그럽시다. 다들 준비된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선생 한 분이 화장실 가셨거든요.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어떻게 앉을까요? 글쎄요, 뭐. 전망 좋다. 어땠어요? 뭐 괜찮았어요. 아유 그래도 전 나아요. 이런 거 분명하잖아. 안 그래요? 네. 아이 사리사건으로 떨어져서 운이 좋았지. 절도나 폭력 같은 건 긴가민가 해요. 가만 있어. 저기 63빌딩인가? 네. 비밀이에요. 언제 시간 낭비랑잖아. 아이, 이걸 저기다 뭐 까먹었어. 할 말이야. 우리 애기들도 아니고 그 얘기를 믿으라야지. 말이 돼요 시방? 아이 그러려니 해지 뭐 걔네들은 막 자라게 되잖아. 그러게요. 다 자업자들이야. 감기 걸렸어. 왔다 소리 한번 가보네. 감기가 지독하다더니 코가 나오렸네. 아유 허리가 이상해 진짜. 왔나? 선풍기를 끄네. 아이고, 참. 멀쩡하게 생겨갖고 그것 하나 못 버티는겨. 이리 나와서 내가 한번 볼게. 아이고. 고장 났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주식 시황 확인하는 겁니다. 주식 관계 일하십니까? 네, 중개 일합니다. 지는 문서 송달회사 하나 운영합니다. 배송 서비스 준비된 사람들
뭐 남편이 지어준 이름인데 처음에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37명입니다. 아,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시작합시다. 원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야구표를 끊어놨거든요. 오늘 타이거스 대 라이온스. 와, 새로운 투수가 있는데 선동엽 딱 던지는데 직구면 직구, 커브면 커브, 완전히 타자 죽여간 게라. 야구 안 보여? 야구 안 좋아? 왜? 이 양반 웃긴 사람들이 야구를 몰라 안 좋아하네. 여기 어떻게 앉을게라? 편한 데로 앉아 뭐 있어? 웃긴 사람들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검사 봤어요? 아유 예리하잖아요. 응?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착착 쌓아가잖아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그런 식으로 못하지. 네네. 일단 박력 있잖아요 사람이. 네네. 아주 잘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그치? 예. 자, 이제 막 올라갑니다. 예? 앉아 있어. 그 창문 앞에 서 계시는 분. 저요? 앉아 있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아들이 애비를 죽인 사건을 다 만나네. 통계를 참. 보면요. 통계는 무슨 통계야? 다 걔네들 때문이지. 걔네들은 막 자르게 내버려두잖아. 다 자업자득이지, 안 그래? 삼성페이쇼. 롯데. 하이, 롯데이라 야구라가. 아이고 무슨 문지방에 맞방 맞는 소리 하시네. 아이 그 팀에 비 오면 비설거리 하는 애들 빼고 쓸만한 못 있었디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없다고요? 무슨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먼저 하고 다들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보통 보면 일단 선임 투표를 하는 걸로 압니다. 얼른 합시다. 합시다. 누가 해요? 다들 바로 들어가야 할지. 손들지 마. 좋을 대로 할소. 이게 지금 1급 살인이니까 유죄로 나오면 바로 정기 의자로 보내는 겁니다. 법이 그러시면 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네, 좋습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네. 준비되십니까? 그럼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죄 손들어 주시오. 한 분 무죄, 8분 무죄. 아, 그렇지. 언제나 한 명은 있기 마련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요?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대화. 가만, 나 좀 보이소.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아주 그놈이 저기 앉아갖고 우리 똑같이 들었지 않소? 그놈 아주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16살이죠. 그 나이만 이미 어른입니다. 그놈이 칼로 지 아버지를 사이트 깊이로 찔렀다고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좀 더 지켜봅시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이치입니다. 검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증명했잖소. 내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나? 아무것도요. 그냥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더 뭘 얘기하고 할 게 있다고 그랬었어. 여기 8명이 다 유죄라고 손들었고 당신만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방?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그놈이 한 말을 진짜 믿는 건 아니겠죠? 뭐 그의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을지도 모르죠. 그럼 왜 무죄라고 손을 들어요? 여기 8분이 유죄로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손을 들면 그 애를 사형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나한테 그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시방? 뭐 그건 아닙니다. 여보세요.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쉬워 보입니까? 걔는 유죄야, 유죄! 당신이 나한테 100년을 얘기해봐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 생각을 바꾸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전 다만 우리가 한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5분 만에 결정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들을 해보세요. 가정? 가정이라고 그러라? 아니 그러면 이 건물이 내 머리통에 포악상 주전자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가정인들 누가 못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걸렸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에? 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시방? 딱 1시간만 얘기합시다. 경기는 8시에 시작하죠. 인자 제대로 만나버렸네. 자. 아 징한 사람이.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뭐 할 말 없습니까? 네, 뭐 할 말 없습니까? 아, 예, 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난 1시간 하루에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제 어떤 내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노브라는 인형이 깔린 거야.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이 얘기해봐요. 왜 우리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그 애는 평생을 발길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사기로 들어가 있는 동안 1년 반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말해 출발선이 다른 애죠. 그렇게 16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애한테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을 비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심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빚진 거 없어요. 걘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 안 그래요? 그런 재판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애한텐 그런 재판 받았다는 게 행운인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여기 다 어른들 아니에요?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걔가 어떤 애인지 뻔히 알면서 걔 말을 믿어보자 어쩌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보시오. 나도 평생을 그런 데서 큰 사람이야. 그놈들 말은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 아주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 말 들으니까 당신이 아주 무식한 인간이란 확신이 드는데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이 예언자야 뭐야? 당신이 뭔데 함부로 단언하고 학원을 해? 아이고 여기 또 경건한 분이 한 분 계셨네. 다들 뭐예요? 손 놓지 않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한다고요. 아니, 그만합시다. 일요일도 아니고 설교들으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다. 아니 이해요 진짜. 토론이 필요하다면 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일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면 우리가 저분이 어디서 헛갈리는지 좀 짚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뭘 그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맡은 광고예요. 쌀로 만든 간편식이죠. 왼손에 가방을, 오른손에 아침 식사를. 제가 쓴 카페예요. 예, 아유, 네, 아주 많이 팔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나중에 하이소 좀. 아, 미안합니다. 낙서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거든요. 얘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지? 결론이 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갈 수 있신데.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맞다면 여기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1, 2분씩 이분께 설명을 아니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누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뭐시든 연락합시다. 네. 그럼 저쪽부터 할게요. 저요? 네. 아, 예. 아, 네.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무죄로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법정은 오로지 검사의 동무대였어요. 처음부터 변호사는 입도 제대로 안 떼고 있었으니까. 그 헌법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아, 그럼요. 당연히 알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그런데 제 얘기는 피고가 유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격자가 있잖아요.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없이 사실만 갖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바로 밑에 세대로 살던 노인 기억하지요? 밤 12시 10분에 위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고 싸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했어. 그러고
피고가 죽여버릴 거야 했고 쿵 하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까네 피고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와가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 그러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자정 무렵이라고 했는데 마심도 이렇게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는 유죄입니다. 나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16살 아닙니까? 그러나 지가 한 일은 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 나 당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난 확신합니다. 걔가 한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걘 살인사건이 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지만 영화가 끝난 지 1시간 만에 제목도 기억 못하고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 못했습니다. 마심도 다들 들으십니까? 당신이 맞아. 아무도 걔가 극장에 갔다 온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아, 그 여자 있잖아. 길 건너편에. 그 여자 증언도 못 믿으면 뭘 믿어? 맞아요. 그 여자는 살인 장면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자자 한 분씩 발언합시다. 자. 요거 한 마디만 합시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꼭대기 치기 안 나온 줄 알아요? 어? 아무튼 그래서 창밖을 봤는데 이놈이 글쎄 칼을 지 애비 가슴에 겨누고 있는 거지. 그때가 딱 12시 10분이라고 했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잖아. 이거 보셔. 그 아줌마 그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 그 아줌마네 창문에서 철길 건너가 바로 걔네 집 창문이고 걔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 똑바로 봤다고 맹세했다고.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창문을 통해 건너편 창문을 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승객은 하나도 없이 시내 쪽으로 회송하는 중이라고 했지. 기억하죠? 거점에서 증명했다고. 그 시각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이 훤히 보인다고 증명했다고. 제가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요? 그의 말은 절대로 안 믿으시죠. 근데 왜 그 여자 말은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 여자는 당신이 말한 그런 뼛속까지 거짓말 족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나요? 당신이 잘나고 똑똑해. 어? 이거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가 뭐야? 손에 아이 지가 진짜 뭐야? 말하시라고 화를 내면 평화를 하셔야죠.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자 그럼 제가 일어난 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 재판 초반에 확실히 들으신데 그 범인 동기라고 해야 하나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동기가 없으면 사건이 와 일어납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분명해지는 게 저녁 7시부터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싸웠다고 했잖아요. 배심 원장님, 8시에요. 8시. 맞아요. 8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아버지가 아들을 2대 후려치는 소리를 들었고 화가 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거죠. 그게 뭘 증명하겠습니까? 뭘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지. 뭘 증명한다고 하십니까? 그 싸움이 유력한 살인의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 근데 그게 그렇게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걔는 그렇게 수없이 맞고 자랐어요. 그 정도 폭력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따기 2대로 살인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아요. 딱이 2대씩 매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분요. 나요? 네. 나안 잘하네. 다 확실히 나오지 않소. 막 그때 뭐 겁나 길제라. 걔는 맞아. 걔는 별이 5개라잖아요. 지가 무슨 뭐 돌침대 파는 혜자 사장도 아니고 말이요. 10살 때 학교 선생한테 돌 던져가지고 소년 법정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으로 자동차 절도에 강도에 칼 두고 설치다가 2번이나 또 체포당했다고요. 걔가 아마 지금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로 칼을 잘 썼다면서요. 아무튼 그 애는 물건이야 물건. 걔는 5살 때부터 수없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그것도 주먹으로. 아니 나라도 그런 애들 주먹으로 패로 맞춰 때리잖아. 바로 그런 부터가 살인 동기라고 보진 않습니까? 글쎄요. 뭐 그의 가슴에 어떤 분노심 이런 걸 키웠을 수는 있겠죠. 아, 요즘 애들이 그렇소. 뭐 걸핏하면 화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 말버릇 들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부르면 얘도 안 했어.
예? 아버지 그랬지. 근데 요즘 애들 어떤 줄 압니까? 요즘 아버지들이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라고? 당신 애들 있어? 둘이요. 나는 무시마 하나 20살이요. 정말 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압니까? 9살 때 이놈이 친구하고 싸우기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치더라고. 그때 내가 봤지. 정말로 창피해가지고 이 목구멍에서 신문이 다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쫓아가 붙잡아 놓고 이래 말했지. 엄마가 남자가 뭔지 알려줄까? 아이면 뭐 여기서 내 손에 죽을래. 그래 시작해가지고 사내를 만들어 놨더니 이놈이 18살 때 내가 싸우는데 아주 이따만한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갈기더라고. 덩치가 아주 이만한 놈이. 그 후로 2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 아주 썩어 빠진 놈. 아주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갔어. 지금 초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는 좋아요. 애가 어디 안 좋은 동네에서 나쁜 것만 보고 컸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지금 이 살인사건의 피고로 나온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러 모인 거지 왜 걔가 그렇게 컸느냐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걔는 빈민굴에서 컸어요. 빈민굴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걸 압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자란 애들은 잠재적 사회적 우영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고 말씀 한번 조리 있게 잘하시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데서 큰 애들은 일단 쓰레기라고 봐야지. 어떻게 좀 격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응? 나도 빈민굴에서 살았어요. 일주일에 여기는 빈민구제병원 쓰레기통에서 잤다고요. 아니 저 사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담벼락 밑에서 놀았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냄새가 날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봐. 자,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인데. 아니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어디서 당신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 너무 반응 보이지 마 있어.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말씀은 하지 맙시다.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선생 차례입니다. 말씀하셨어. 전 아닌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납득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 그렇게 정한 줄 알고. 네, 맞습니다. 깜빡했네요. 아니 뭐가 달라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고.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기를 정했으니까 끝까지 이 방법대로 해보시는데. 에이 그거 뭐 애들처럼 그래 애들. 에? 애들이라뇨. 애들 몰라? 애들 같다고. 와요. 내가 좀 질수 있게 잘 하니까 우습게 봅니까? 선생이 하실래요? 자요. 이제 나 보이소. 선생이 책임지고 한번 해보이소. 나는 여기서 입딱 닥치고 있을 테니까네. 아니 저 사람도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정해 이 사람아. 응?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말 마시고 이리 나와보이소. 선생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봐요. 선생 보기엔 이게 식은 종목이라 보이나 본데. 배심 원장님, 아이고. 이리 나와보이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이소.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유 진정합시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구만. 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무도 받고 싶은 사람 없어. 자자자자, 당신 많은 사람 여기 없어요. 그 마운드를 지키고 계속 던져요. 우리는 승리한다. 하! 끝까지 지키고 말 거야. 하!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말하라고 하시면 지금 뭐 말해도 무방합니다. 마음대로 했어. 저한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 그 애는 유죄로 생각됩니다. 유죄인지도 모르죠. 저도 한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탄탄하게 증거가 구성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해갔지만 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가? 그러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문제들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아주 미세한 부분. 어떤 미세한 부분이요? 보세요.
변호사들이 질문을 안 할 때는 자기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해봤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멍청한 변호사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도련님 이야기네. 저는 그쪽 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소년이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저 피고석에 있었다면 내 변호인이 검사 측 증인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최소한 그 비슷한 노력을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주요했던 기소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틀렸다고 한번 가정들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라니. 아니 그럼 뭐하러 증인을 부릅니까? 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는데 그럼 위증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 하시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이게 뭐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100% 단정할 수 없죠?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럼 물증을 갖고 얘기합시다. 아버지 가슴에 꽂혀있던 그 접는 칼은, 그래 그 칼은 어떡할 건데? 그 착하고 순진한 놈이 살인 나던 날 밤에 샀다고 시인한 거, 그건 어떡할 건데? 좋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배신 원장님, 그때 그 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생긴 건지 다 봤잖소. 그걸 뭐하러 또 봅니까? 당신이 칼 얘기 꺼냈잖아요. 배심원은 법정에 제시된 물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칼의 구입 경위,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여기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해봅시다. 하나, 그는 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 터지고 살인이 일어난 밤 8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얻어 터지고가 아니라 몇 대 맞고라고 했습니다. 터지고하고 맞고는 분명히 느낌이 다르죠.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 나서 둘, 동네에 있는 자파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접이칼. 접이식칼. 고맙습니다. 접이식칼 하나를 구입합니다. 셋, 이 칼이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잡이에 매우 특이한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넷, 자파상 주인이 그 칼을 알아봤고 자기네 물건 중에 그런 종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참 그렇지. 8시 45분에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죠? 네, 맞습니다. 틀림없지. 이분 얘기 좀 잘 들어보입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하는 말씀이네. 여섯, 친구들과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9시 45분경에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그 접이식칼을 봤습니다. 걔네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 바로 그때 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7, 소녀는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애하고 검사가 얘기한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녀는 자기가 11시 30분까지 집에 있다가 그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 영화관에 갔다고 합니다. 3시 15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자, 그럼 그 접이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소년의 깜찍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칼은 11시 30분부터 3시 15분 사이에 자기가 극장에 가 있는 동안 호주머니 속에 난 구멍으로 잃어버렸고 그 후 다시 보지 못했다. 자, 제 생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됩니다. 피고는 그날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걔가 11시 30분에 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극장 직원 누구도 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걘 지가 뭘 봤는지도 기억 못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은 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싸우게 됐고 그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기 전에 쥐물을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이 모두 이게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칼이 진짜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빠져나갔고 누군가 길에서 죽어서 그의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재미삼아 죽였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난
그 소년이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누군가 그것과 비슷한 칼로 그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것 좀 잘 보세요. 난 이렇게 생긴 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칼 대학교 주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 엄청난 우연일치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전 누구한테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나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예요? 완전 똑같아. 조용히들 해보세요. 어디서 난 칼인가요? 어젯밤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우연히 저 소년의 동네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저 칼은 그 소년의 집에서 약 3블럭 떨어진 전당포에서 15,000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이런 접이식 칼을 팔거나 사는 거 불법입니다. 제가 법을 어겼네요. 참 똑같네. 아니, 이거 보소. 자꾸 함정을 봐놓고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대로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칼이 10자루 좀 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뭡니까? 저 칼이 유일한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런 칼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게 무슨 역사책을 뒤집을 대단한 발견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아주 믿기 힘든 의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칼을 사서 그 아버지를 찔렀다는 건요.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확률이 아마도 100만 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 힘들어요. 자, 모두 앉읍시다.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들어가세요. 걔가 그걸 처음에 왜 샀다고 하십니까? 걔는 내가 기억합니다. 가는 그걸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샀다 해서. 왜냐하면 친구한테는 다음날 줄락했다. 자기가 길에서 칼을 떨어뜨려서 꽤 묻었으니까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같은 소리 하시네 시방. 아우, 친구 칼을 망가뜨린 건 맞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나와서 걔가 자기 칼을 부러뜨렸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살인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라고 했어. 3주 전 맞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 경호 바른 청년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후 반 시간 만에 그 칼을 사가지고 고작 3시간 반 만에 경찰이 와서 뺏어가기 전에 지 아버지 가슴을 찔러놨을까? 에이 친구 주로 산 것인데 지금 아버지한테 한번 연습해 봤겠잖아. 질문하겠습니다. 걔가 그 칼을 자기 아버지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을 했다면 왜 그 범행 살해 도구를 범행 몇 시간 전에 친구들한테 보여줍니까? 이거 보소. 이건 전부 다 말이오. 말. 가는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도 그걸 알잖아. 뭐 거짓말 한 걸 수도 있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바보 같은 질문을 다 했겠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답변을 알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뭘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 당신이 뭐야? 당신이 뭔데 여기 우리한테 신문을 하고 그래? 아니 이런 게 배심원 시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 우리 좀 한번 보소. 여기 8명이 모두 걔가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여보시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 당신이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 마음 못 바꿔요. 우리 이 사람이 계속 마음 이렇게 거짓 피운다면 우리가 다 포기해봅시다. 걔는 뭐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보나마나 유죄 선고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뭘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밤을 새울게나? 아우, 단 하룻밤입니다. 소년 하나가 죽어요. 아짐씨 어차피 때 되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저기 하늘나라로. 저런 농담 못하게 하셔야죠. 아니,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아니 나원 참 그 칼이 어땠다는 거지? 누구나 걔가 아버지 찌르는 걸 봤잖아.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참나 이러다 정말 여기서 밤샌다고 얼른 좀 결정하고 나갑시다. 아, 근데 그 칼이 검사한테는 매우 중요한 물증이었어요. 오전 내내를 그 칼로 다 보냈잖아요. 그런 새끼 검사가 뭘 알아? 자, 제 생각에는 그 증인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지체화됩니다. 어떠십니까? 당신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이번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합시다. 나는 빠지겠습니다. 여전히 8분이 유죄로 투표하신다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에게 가서 유죄 판결을 전합시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무죄로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그게 답니다. 자, 투표하시겠습니까? 아,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아니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시다 얼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이거 좀 돌릴 수 있어. 얼른 합시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다 돼가고. 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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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뭐야 이거? 유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한 장만 해도 갈아타셔버렸구만. 좋아. 이번엔 누구야? 아 잠깐만요. 비밀 투표잖아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 비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심원방에 비밀이 어딨노? 하, 누군지 알겠구만. 아니 이거 보소. 참 어이가 없네. 당시 처음에는 유죄라고 해놓고 누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어린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흔들까네. 뭐 지금은 아니라고? 더 가슴 찢어지는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 형씨하고 성금을 걷어 성금을. 잠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어디 있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됐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니, 지금 뭐야 도대체? 아니 저 인간 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럼- 흥분해서 그런 거 같으니까 잊어버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 죄 지은 놈 죄값밖에 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동화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넋놓고 듣고 있어? 이해하세요. 뭘 이해해 뭘. 살인자들이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게 놔두자는 거가 없고 아예 그 칼을 다시 쥐주고 마음대로 하락해라. 언성을 좀 낮추이소. 누구 건설적인 말씀 없습니까? 아,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고 또 소수 의견도 존중을 아니 저기요. 하던 얘기나 많이 합시다. 아니 그래서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뭔데요? 그분이 아니고 봅니다. 왜 에? 그랬는지 말해드릴까? 아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난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생각을 좀 얘기해야겠어요.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거 봐요. 닥치고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우리 생각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소년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혼자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바랬고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난 이분의 생각을 존중해요. 그 소년은 유죄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는 7대2가 됐습니다. 실력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법이. 귀 닫고 있을 사람이. 말씀 끝났으면 다음으로 넘어갔어. 네,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으니 좀만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꽉 막힌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아줌마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저기 저기 광고계에서 말이죠. 제가 말했죠. 제가 광고에서 아까 내가 좀 흥분했어. 왜 말이 막 흥나갈 때 있잖아. 못되게 굴 생각은 없었구만은. 자, 다시 시작합시다. 아, 근데 저희 아무래도 저녁도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년은 살인을 저지를 만한 계기가 있으신데 맨날 패고 맞고 알지 무슨 말인지. 만일 걔가 안 했다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누가 왜?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다면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는 이 사건에 기소된 소년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이 무죄냐 유죄냐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살인자의 범죄 동기에 관한 건 우리 소관 바뀝니다. 경찰 소관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살인 동기가 계속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다. 만일 그게 소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랬을까? 선동형.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름이 나와볼구만. 농담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미안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이소. 당신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누가 그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버지는 결코 모범 시민은 아니었죠. 걔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쭉 요약을 했었잖아요.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고 또 그렇게 경마장에 가 살면서도 또 그렇게 지기만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허건날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또 술 취해서 크고 작은 어떤 주먹 싸움에도 여러 차례 연루가 됐었죠. 대부분 또 여자 문제였고요. 거칠고 포악하고 제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한 직장에 보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한테서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막권업자한테, 아니면 그가 폭력을 가했던 어떤 사람, 아니면 그가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여자한테 살해당했을 수 있죠. 그것도 아니면 어울려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거 개똥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우리도 걔 아비가 그냥 똥자루로 살았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뭐 어떻다고? 어? 저는 어떤 용의자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제 대답을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저분이 이분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여기 죄다 변호사야? 당신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소. 아래층 사는 소년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고 죽여버릴 거야 극하자마자 몸이 맞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고 나서 그 소년이 집에서 도망가는 걸 봤어. 당신한테는 그게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천장을 통해서 얼마나 그 소년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천정을 통해가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위층에서도 똑같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더럽게 뜨거운 여름밤이었다고요. 어쨌든 목소리는 다른 아파트에서 들려왔고 목소리, 그것도 악쓰는 음성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명했신데 다스게 목소리 쓴 걔 목소리를 정확하게 가져내신다. 그거야말로 그 지역 검사가 우리 앞에서 쇼한 겁니다. 그 노인은 소년의 목소리를 잘 알아요. 그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래층에서 얼마나 그 소년의 목소리를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면, 아니 노인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소년 생각이 났고 소년을 떠올리니까 그게 그 소년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이것 봐요. 그 늙은이는 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정확히 15초 후에 걔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럼요. 그 건너편 여자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열린 창문으로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랬어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지. 벽에다 대고. 그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찬차를 통해서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 전철은 모두 6칸이고 여잔 마지막 2칸 지나갈 때 봤다고 했어요. 그때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는 겁니까? 아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맞다. 계속 생각해보소. 이거 언제구나. 혹시 그 고가 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들어가세요. 저런 사람은 상대해요. 지금 앉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용하세요. 끝나긴 뭐가 끝나십니까? 사과를 해야지. 당신도 욕했잖아. 부장과장이지. 저번 얘기를 마저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가 철도가 보통 속도로 갔을 때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이겁니다. 응?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 얼마나 걸릴까요? 난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 몰라요. 10에 10. 아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저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 의견은? 저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전철 6량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그 집 창문에서 손만 뻗으면 바로 그 철로가 닿을 거리에 있으니까 바로 그 지점이 최초로 살인이 목격됐던 지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누가 혹시 고가철도 옆에서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고가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뭐가요? 그 소음이요. 저희 뭐 별의별 악조건 속에서도 다 일하는데요. 뭐. 이는 적응이 돼서 견딜만 합니다. 네, 저는 저는 고가철도 옆 아파트 2층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을 때 전철이 지나가면 그 소음은 정말 참기가 힘든 정도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다 잊어버릴 정도니까. 그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요점을 말해보소. 네. 자, 그럼 그 노인의 말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첫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말하자마자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초 후에. 맞죠? 네, 맞습니다. 둘째, 반대편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말하길 전철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갈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두 칸? 맞다니까? 자, 요점을 말하라고 네. 요점을. 우리 모두 전철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길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갈 때 목격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쿵 하는 소리도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에 들렸을 겁니다. 아울러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말하자마자 1초 후에 그 쿵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도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에 들렸다는 얘기인데 그 노인이 그 소리 들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어떻게 못 듣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걔가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지. 못 듣노? 좋아요. 그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큰 소음 속에서 어떻게 그 목소리를 그렇게 쉽게 구분합니까? 당신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누가 그렇게 정확할 수 있겠어?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전기의자로도 보낼 수 있는 증언은 그 정도 정확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져서요. 아니, 당신 미쳤어? 그 노인이 뭐 땜시? 뭘 얻을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관심이겠죠. 어? 아이고 전도사님요. 아주 이제는 소스를 서는갑소. 신문에 연재를 하소 차라리. 뭐 10만 원은 준다 하는데. 이 보소. 지금 뭐라고 힘을 샀노? 나 그렇게 무식하게 지끼리 인간들 절대 용서 못한대. 존중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또 곧다리 짓거리다가는 내가 입을 확 찢어버릴 끼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말이든 하셔도 됩니다. 왜 그 노인이 거짓말했을 거라고요? 난 아주 오랫동안 그 노인을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매단이 다 틀어져 있었어요. 저는 노인복지대학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노인들을 만났죠. 법정에 나오면서 그래도 그 옷 한 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 떨어진 양복 한 벌밖에 없는 노인네가 천천히 증언대로 올라갔어요. 왼쪽 발을 절었지만 창피해서 감추려고 애를 썼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가장 제가 그 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신문 구석에 나본 적 없는 아주 조용하고 겁 많고 보잘것없는 노인네. 75회를 살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조언을 구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해요. 슬며시 사라진다는 건 너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잠깐만. 아니 그럼 그 노인네가 주목받고 싶어서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이와? 아니요. 아,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 그때 그 소리를 들었고 걔 얼굴을 봤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내 생전 처음 듣네.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내시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이 입각해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그 사실이라는 건 그걸 제시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윤색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난 도무지 어떻게 걔를 무죄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을 했지만 뭐야, 언제 증명했어? 뭐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삽니다. 아마 수백 번은 될 거예요. 당신 그러면 정말 죽여버릴 거야. 너희 자식 같이 죽자. 그딴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그걸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잠깐! 지금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걔가 뭐라 그랬어? 죽여버릴 거야. 아주 창자에서부터 악을 쓰면서 내질렀어.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소리치는 놈은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는 기야. 저기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옆에 은행에 근무한 친구하고 말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나한테 완전 지랄 밟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이니까 왜 이 친구는 지금 실제가 아닌 걸 믿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놈이 죽였기라고 했고 죽였다고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소년이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말한 거라면 왜 동네가 다 들리게 그렇게 큰 소리 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는 그보다는 영리합니다. 뭐가 또 영리해 그놈이. 그 무식한 동네 양아치가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운 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이 됐는데 몇 년 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자백을 한 경우 가끔씩 당신이 진실을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보시오. 걔 변호사 했었지? 그 사람이 변호를 했어. 당신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더 말이 많아? 그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였어요. 그래서요. 뭐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아마 이 사건을 맡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임된 것 자체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없고 젊은 변호인이 바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튼튼한 방패로서 훌륭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 당연히 믿질 못하지. 누가 믿어줘요. 하늘에서 산신령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 모를까. 아, 근데 저 시방 몇 시요? 몇 시냐고요 지금? 가야 되는데. 실례합니다만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어요 그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분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재판에 제시된 사안으로만 봤을 때는 유죄로 보였는데 다시 깊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게 12시 10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찰이 검거됐습니까? 새벽 3시경 집에 들어와서 복도에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정말 걔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 시간에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이 와 있지 않을까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벌써 가는 그 칼땜시 돌아온 기라고. 그 칼을 그렇게 꽂아 놓는다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다 이가. 그럼 가족끼리인데. 소녀는 그 칼이 자기 거란 걸 주위에 몇몇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수거하였던 거예요. 그 칼이 단서가 될 것을 염려했으면 처음에는 왜 두고 갔을까요? 처음엔 당황해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그 칼을 두고 왔다는 걸 생각해낸 거죠. 지금 당황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칼에 남겨진 지문을 지우고 도주할 정도로 그 손에 침착했었는데 그 당황이라는 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자꾸 지역적인 문제만 갖고 생각하는데 가는 그 칼을 뽑아서 처리하려고 돌아왔다 카이. 3시간 후에? 그렇지 3시간 후에.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 소년이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3시간 후에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에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칼을 집에 두고 왔든 아니었든 간에. 가만! 당신 유죄로 손들었지 않소? 어느 편이고 당신?
어느 한쪽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만 질문을 할 뿐입니다. 아, 기자,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요. 제가 그 소년이었다면 난 그 칼을 가지러 거기에 갔을 겁니다. 내 생각엔 걘 아무도 자기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정무렵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실례합니다만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편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후에,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비명을 질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소녀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테고 누군가 뭘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걔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두 가지요. 하나, 방에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렀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본인이라고 연결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지역은 비명 같은 건 수시로 들리는 곳이니까요. 그렇지. 대답이 되십니까? 설령 그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고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못 듣고 당황해서 도망가고 3시간 뒤 진정하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저 칼을 찾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치더라도, 설사 이 모든 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에는 우리 그 소년이 그 살해 현장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주라니 별 잡고리 같은 소리가 듣겠네. 그 늙은이가 걔가 도망치는 걸 봤잖아. 이 사람은 모든 사실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호도. 그 노인네가 걔가 그 집에서 12시 10분에 도망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다고 했습니다. 봤다고 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그러면 건너편 여자는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다고 했습니까? 못 봤다고 했습니까? 봤다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 여긴 다 역장수들만 모였냐? 증인들이 왜 증언대에 나오는데? 운동사만 나오냐? 여기 모든 사실들이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증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하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유, 증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소리는 지르지 맙시다. 말소리를 좀 질러야겠어. 이 사람들 지금 말꼬리를 잡고 이리 물고 늘어지고 저리 물고 늘어지고 하고 있잖아.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뭐가 달라? 그런 건 아주 지역적인 문제라고. 중요한 건 다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이봐, 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투표 제의가 있으니까 다들 좀 앉아 주있어. 뭘 위해서 다시 투표합니까? 저분이 제안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긴 처음이구만. 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죄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 드는 걸 하겠습니다. 무죄 손 들어 주있어. 네, 여전히 같네요. 완장 허겄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된다요? 뭐 다음 주 하여튼 한번 떠들어 볼게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례합니다. 저 무죄로 하겠습니다. 와, 박수. 아니 이거 보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모두 미쳐가는 거야 뭐야? 이놈은 유죄야. 사실에 좀 집중을 해보란 말입니다. 사실에. 저 사람한테 좀 뭐라고 좀 해보소. 정말 꼴 잘 돼간다. 투표는 6대3 유죄 우세입니다. 아니 그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불쌍한 건 나도 알겠는데 지금 뭐?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유나 좀 말해보소. 왜 바꾼 거요? 내 결정을 당신한테 납득시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난 의심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심해야지. 그런 건 그냥 말일 뿐입니다. 저거 잘 보소. 당신이 지금 방금 무죄라고 흔들어준 놈이 저 칼을 지 애비 가슴에 내리 찍었다고. 잘 좀 보소 좀. 의심의 여지란 말이 나오는가. 그 칼이 아니고 다른 칼이죠. 대단하십니다. 이거 완전 미친 짓이야. 당신 팀 여기 앉아서 계속 하고에 대고 이야기를 막 뽑아내고 있는데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 말이요, 만기와 호동이 붙었을 때 주신 봤으면 분명히 보나마나 만기가 있겠다고 이야기해줄 놈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그 영감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뛰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15초 후에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걸 믿길 바래요? 그게 말이 돼요, 씨발? 잠깐만요. 네, 지금 4번 타자 타석에 올라섰습니다. 말씀하세요. 노인이 달려갔다고 했어요?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갔으면 됐지. 노인이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노인이 말하길 침실에서 현관으로 갔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노인의 침실이 어디였죠? 아래층원이겠지. 난 당신이 어딘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었네. 재판장님, 그 아파트 평면도 좀 보고 싶은데. 아이고, 재판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럽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새로 짚어보자고요. 재판장님 봐도 될까요? 아 참. 그건 또 뭐에다 쓰시려고? 왜 이 방에서 당신만 계속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그런 건데? 나도 좀 보고 싶어요. 난 시간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만약 여기서 시체 발견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자면 아니요, 누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전 다만 작년에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노인이 침대에서 현관까지 15초 만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20초라고 했어. 15초라고 했습니다. 아 20초라고 했다니까 왜 자꾸 15초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하지만 15초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하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아니 이 아줌마가 다들 봤잖아.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행설수설했는데 뭐는 제대로 기억했겠어.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겁니까? 노인이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자, 그럼 노인의 말을 세세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몸체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후 현관 쪽으로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고 그 발자국 소리는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노인은 최대한 빨리 현관으로 갔고 15초 이상은 걸리지 않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럼 도망자가 바로 달아나기 시작을 했다면 바로 달아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인은 증언에서 바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그 골목에 되는 아파트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봐요. 그 재미없는 농담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여보시오, 내일도 돈벌이 나가고 싶은 마음 듣기 싫어서 듣고 있어요. 자, 그 그림판도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또 뭘 하자는 거지? 자, 이게 살인이 일어났던 아파트입니다. 노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 X표 되어 있는 게 노인의 침실입니다. 그렇죠? 자,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고 현관으로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소년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19번도 더 얘기해 자, 몸체가 쿵 하고 떨어지고 15초 후에 네 맞습니다. 자, 노인의 침대는 여기 창가 쪽에 있습니다. 노인의 침대에서 침실문까지 거리가 6m, 복도의 길이가 12m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6m를 걸어가서 침실문을 열고 다시 12m를 걸어가서 현관문을 엽니다. 15초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아니 천천히 걷는 것밖에도 못하는데요. 그날 증인석에 올라갈 때도 부축을 받아야만 했어요. 아주 긴 그리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중풍 맞은 노인네한테는 먼 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노인의 침대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아 여기서 해보긴 뭘 해보노? 그게 중요한 거면 가 변호사가 벌써 했겠지. 아유 그 사람은 생각을 못했겠죠. 아니 생각을 못했을 거라니. 그 변호사는 뭐 바보야? 그 간단한 걸 하나 생각 못하네? 하지만 생각했어요. 아유 참. 내가 생각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아줌마. 자 이제 진정 할지다. 그 변호사는 일부러 안 한 거야. 왜냐하면 오히려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침대입니다. 침실문까지가 6m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아유 우리 가만히 좀 봅시다 제발. 자, 여기가 침실문이고요. 복도의 길이가 12m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돌았구만. 자,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할까요? 어? 당신 말대로라면 15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번 재봅시다.
자, 여기가 건물 계단으로 연결되는 복도로 나가는 문입니다. 지형에 따르면 체인이 걸려 있다고 했죠? 자, 누구 초점 있는 시계 가지신 분? 네, 저 있습니다. 자, 준비되면 발을 한번 불러주세요. 몸체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주세요. 네. 뭐야, 꿈동산 이것이구만. 아, 내 생전에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자, 준비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하지. 초침이 시기까지 와야죠. 속도를 좀 내. 그거보다 2배 빠르겠네. 이게 그날 걸었던 것보다 2배나 더 자, 빨라요, 지금.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 뭐 이게 애들 소꿉 장난도 아니고. 아이고. 자, 정지. 얼마나 걸렸죠? 네. 정확히 42초입니다. 뭔 소리야? 뭔 개가 자, 뭐야 이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체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노인은 문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 계단을 돌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소년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추정해? 이거 보소들. 내가 진짜 별 속임수를 다 겪어봤지만 오늘 보기 그중 최고입니다. 당신 처음에는 가나기 죄지 사람이 무슨 죄고 어쩌고 하면서 혼자 착한 척 다 해놓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홀려놓더니 그만해 좀! 나는 안 통하니까네. 당신들 모두 제정신이야? 당신들도 다 알고 있잖아. 모두 걔가 유죄라는 걸. 그런 놈은 태워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놈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잡아 죽여요? 당신이 무슨 사형 집행관입니까? 그래, 내가 사형 집행관이다. 왜 그 스위치를 막 누르고 싶으신 모양이죠? 아, 이런 놈이라면 얼마든지 눌러주지. 참 불쌍하십니다. 당신도 나 건들지 마. 당신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가 무슨 악을 소탕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행세했어. 시끄럽다고 했어. 자, 당신은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소년이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 때문이 아니라고. 닥쳐! 당신은 악마야, 악마!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설마 진짜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뭘 봅니까? 언쟁이 끝났습니까? 신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떤 사람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우린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아무도 말씀 없으시면 제가 깜짝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 아니 현관 문 앞에다 던져놓고 고양이가 와서 핥아먹나 한번 봅시다. 고양이가 핥아내? 어머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 푹 지나가 보니까 소나기가 얼마였는데? 근데 더위 안 타세요? 네, 안 탑니다. 투표 한번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앞사람이야. 그래요? 아,
네, 저야 뭐 괜찮지만 반대하시는 분 손 드십시다. 누가 어딘지 보게. 네, 안 될 건 없습니다. 아까 유대 우세였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오. 그럼 유대 손 들어주시오. 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유대.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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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요. 무죄. 이제 유죄. 무죄입니다. 네, 6대3 유재 유재. 또 연장전이 돼버렸네. 뭐 6대3? 당신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놈을? 아, 그런 놈이란 말부터 맞지가 않아요. 어? 사실만 갖고 판단해야죠. 제발 그 사실 타령 좀 하지 말아요.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분이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당신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지 맙시다. 나도 소리 지를 줄 압니다. 비가 한 차례 쏟아부을 것 같네. 어이, 이쁜 아줌씨. 뭘 보고 의견을 바꿨단가요?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뭐 하나 똑바라지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래요? 아니죠. 지금 세무사항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세부사항?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심각하게 밀어붙이니까 머리가 홀랑 뒤집힌 거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에이, 저 사람들처럼 당신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뒤죽박죽 된 거라고 지금. 이거 보세요. 당신이 무슨 말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저 아줌마. 와, 저 요런 거 좀 벌써 좀 시원해지겠는데? 그러겠네요.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엄마보다 더 아닐까? 내가 핸들을 무감독했거든요. 우리가 테크 제끼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아까 그 작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십니까? 네. 계획대로 아주 잘했네요. 아니 그랬지 분명히 그랬지. 나 이런 한심한 경우를 다 봤나? 뭐 6대3 장난해나 지금?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걸 뺄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 세 명은 완전히 체면에 걸려서 죽어도 안 닦일 거야. 그러면은 벌써 한 번 마음을 바꿨으니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논리? 아, 이런 세상. 알면 보입시다. 이분이 여기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요. 네. 그만두자고 그러자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 지금 어디 사이비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똘똘 뭉쳤어. 응? 날 셌으니까 우리 판사한테 가서 그만두자고 하자고. 아니 그깟 놈이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골빼 보게고 있어야 되냐고. 아, 이러다 정말 깜짝도 밤새. 아니고. 아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안 돼? 법정에서 선서했잖소. 왜 안 돼? 그래갖고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무죄라고 생각해서 무죄라고 한 거야. 정직하지 못하자 했어. 그게 나 무슨 사람들은 말이야. 무죄라고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건데?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아닙니다. 당신도 반대야? 네. 어. 자 이제 다시 쭉 시작하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포기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다른 배심원들 다 불러다 놓고 다시 시작할 낀데 그럴 거면 여기 뭐하러 옵니까? 아니 다를 게 뭐야? 보나마나 그렇게 될 텐데. 네 선생님들 괜찮으시다면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 법정으로 가서 우리 포기한다고. 와우, 나는 찬성입니다. 판사한테 말하고 걔한테 기회 한번 더 줘봅시다. 법정은 판결을 포기하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얼마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고라.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맨 이거 봐요. 다른 배심원 같으면 그 애는 진즉 끝이야 끝.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어? 아무도 자기 의견을 포기할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자고라. 당신 정말 아직도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실례합니다만 선생님께서 혹시 의심의 여지란 말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해 못하다니 벌써 또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가방끈 길다고 이뻐해주니까 나를 가르쳐 들어. 그만하게 짝이 없어. 당신 이분이 잘났다고 거만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거만해. 아니 뭐 못 배운 게 무슨 벼슬이야? 괜찮습니다. 기다가 듣지 않습니다. 당신 똑바로 들어. 여기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뭘 이해하니 못하니 했다가는 가만 안 둬. 특히 저 사람 당신 말이야. 다시 한번 그 입 놀렸다가는 그 주둥이를 날려버릴 거야. 자, 딱 2분만 이렇게 좋으니 말싸움 좀 그만하고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하시던 이야기 집중 좀 하세요.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검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년이 살인이 일어나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 제목도 거기 누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기 계신 저분이 그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요. 그게 피고의 유일한 알리바인데 하나도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격한 감정 상태에서 무슨 기억이 제대로 났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보는 동 마는 동 했다고 칩시다. 걔 지가 말한 영화에서 뭐가 나왔는지도 기억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없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소년을 신문했던 장소가 아버지 시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침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기억이 제대로 났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네,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요. 근데 법정에선 전부 다 기억했습니다. 제목도 거긴 누가 나왔는지도요. 걔 변호사가 이젠 다 기억한다고 보란듯이 질문하고 대답했었죠. 사건이 일어난 건 벌써 3개월 전이에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듣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난 검거 직후 경찰이 신문한 게 더 신빙성 있다고 봐요.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 못했다고요. 충격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어젯밤 뭐 하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은 뭐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질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8시 반까지 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바로 잤어요. 그제 밤은? 그게 화요일이죠. 그날은 그래요. 친구들하고 브릿지했습니다. 카드가 친구거든요. 월요일 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월 31일까지 가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월요일 저녁. 저녁 때 남편하고 심야 영화 보러 갔습니다. 뭘 봤습니까? 분홍빛 원? 시나리오 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는요? 잠시만요. 그 눈부신 무슨 여사인데? 메인 브릿지 여사? 베인 브릿지 여사? 눈부신 베인 브릿지 여사요. 잠깐만요. 그 영화 저도 봤는데 빛나는 베인 브릿지 여사 아닌가요? 빛나는 베인 브릿지 여사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바바라 롱인가? 깜짝잡하고 예쁜 배우인데 바바라 롱인지 레인인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저 예산 B급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럼? 당시 충격받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요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요점이 나와요? 아니,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요? 이분이 그 삼류 배우를 기억 못하니까 걔도 기억을 못하는 게 맞다? 아니요. 기억을 더듬는 식으로 아무도 걔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장에 있었지만 본 걸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히 이해된다면 걔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혓바닥이 닿도록 얘기해보셔. 걔는 유죄예요. 끝! 아셨어요, 아줌마? 아까 누구 사탕 있다 했죠? 없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하나 잊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생각났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말하는 거 갖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사기꾼 신경정신과 의사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맙시다. 완전히 사기야, 사기. 사람들 머릿속에 쓰레기만 집어넣는다고.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 하나에 3명의 신경과 의사가 주차를 하는데 이걸 완전히 사기야.
사기꾼이야 사기. 그 정신과 약은 저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좀 하시죠. 네, 제 말씀은 그 정신과 박사가 말하길 걔한테는 아주 강한 살인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더라? 걔는 잠재 의식 속에서도 살인 충동이 항상 있다는 거지요. 그 박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잉크를 찍어서 하는 거랑 다 설명해 주면서 걔는 완전히 살인자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박사가 과대망상형이라고. 맞아. 맞아요.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걔는 항상 머릿속에 살인에 대한 생각만 들어있는 애라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유독 걔만. 아,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뭐 그렇게 맨날 죄송해?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도록 교육받고 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네, 저는 살인 충동, 살인 의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살인 충동, 살인 의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들 모두 그런 게 없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가 실행할 뿐입니다. 대부분 속에서 자제할 줄을 압니다. 그 정신과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 왜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검사의 의도는 피고에 대한 인상을 자기들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심어놓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9명이 똑같은 검사를 받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두 명은 잠재적인 살인 의도, 살인 충동이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과 의사를 싹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행동에 옮길 만한 애였으니까 그랬을까? 그 뭐 사기꾼 같은 신경정신 어쩌고 저쩌고 한 놈들 얘기 여기서 꺼내지도 마. 그러셨잖아요. 아니 이봐! 이 젊은 사람이! 들어가세요. 뭐요? 들어가세요. 얼른! 몇 시입니까? 6시예요. 와, 점심을 봐라. 향기는 물 건너 갔네요. 아직 6대3인데 누구 좋은 제안 없습니까? 저요. 밥 먹고 하죠. 1시간 더 해서 7시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 이게 걸리거든요. 어떻게 칼자국이 아래로 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또 합니까? 법정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구만은.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년이 165cm고 아버지가 180cm가 넘으면은 15c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의 가슴을 아래로 찌를 수 있었을까요? 나도 그 점이 의심스러워요. 이 칼은 그런 식으로 잡지 않아요. 칼을 펴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잡죠. 아래로 찌르려면 잡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틀림없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들 그 애가 이 칼 다루는데 익숙한 애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 상처를 걔가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걔 손에 익은 정도라면 아니요. 나는 걔가 낸 칼자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잠깐. 나 한마디 합시다. 나 짜증나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이렇게 계속 이빨만 까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아. 나 무죄로 바꿀래요. 에? 뭐라고? 무죄로 바꾼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니 짜증나서 바꾸다. 당신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봐, 당신은 당신끼리나 잘해. 저분 말이 맞아요. 지금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주머니 속에 있는 야구 티켓 2장만 만지작거리며 남들 따라서 유죄라고 해놓고 뭐 지금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이봐. 누가 당신한테 한 인간이 목숨줄을 놓고 장난칠 권리를 줬습니까? 이런 한심하고 개떡 잠깐. 당신이 뭔데 나를 거쳐들어? 오늘 당신한테 이거 하나만 똑바로 가르쳐야겠어요. 무죄로 손을 들려면 피고가 무죄라고 확신될 때 손을 들고 유죄로 생각하면 유죄에 손을 들어요. 당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배짱도 없습니까? 말 다 했어? 유죄요 무죄요? 말했어 무죄. 왜? 무죄라고. 왜? 이런 18. 내가 당신한테 말해야 돼? 욕하지 말고 말을 해요. 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유시 원장님,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거스를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무죄부터 손 들어 주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죄 손 들어 주시오. 6대3 무죄 우세. 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이해가 안 가. 계속 그 자잘한 문제들에 매달려서 말이야. 어떻게 걔만을 믿는 생각하지? 당신 배운 사람이지? 딱 보니까 그래. 어? 아예 경선 떨 거 없어. 아유. 하나님 맙소사, 우리가 말하는 대상을 보라고. 어? 걔가 어떤 애인지 뻔히 알면서 걔 말을 좀 믿어보자 어쩌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어? 참나. 여기 이분이야 뭐 눈에 뭐가 쓰였는지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걔 입장에서 잘도 설명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이분이 정신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쇼. 우리 사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가 거짓말이야. 그게 걔네들 사는 방식이니까. 누가 또 나한테 요식한 척하면서 말 시키지 마. 한번 가만히 보라고. 인간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 사람을 죽이는데 요만큼의 망설임이 없는 애들이라고. 이봐요. 닥쳐요 제발. 당신은 너 다 닥쳐. 이 건방진 그 무식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놈들이 우리 목을 자를 거라고. 그런 나타날 때마다 씨를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잡종돼서 없어진다고. 이봐, 당신한테도 경고하는데 이놈 겨우 이놈 하나 갖고 잡아놓고 온 거야. 지금 안 잡으면 안 돼. 그렇게 쉽게 결정한 놈 인자가 아니야. 법 바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어? 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돼? 그놈들은 다 무법천지인데. 저기요, 짜증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머리통에다 구멍 하나 내줄까? 어디 얼굴 반반하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겠어.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앉아서 다시 똥똥 끝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이 편견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중 6명이 그 소년의 무죄에 투표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피고의 유죄를 증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며, 그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해야만 우리 제도의 진정한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심원 중 어떤 사람도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명은 당신들 3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소년의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보죠. 선생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머리 위로 칼을 올려 찌른 공격이 피고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난 아직도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 살인 현장을 목격한 길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증언. 그렇지. 그게 이 재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지. 2, 여자의 살인 장면에 대한 기술. 즉, 소년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아버지 가슴을 향해 아래로 내리 꽂았다. 여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비록 아까 우리가 전해 들은 접익할 수 있는 법과는 다르지만 옳소. 맞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죠. 여자가 말하길 사건 당일 밤 11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침대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고 누워서도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집도 철로를 건너 바로 보이죠. 그녀는 잠이 안 와서 1시간 정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열차의 차창을 통해서 살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녀가 말하길 죽이고 나서 급하게 불을 껐다. 그러나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것은 분명히 봤다. 제가 안 난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직원입니다. 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요? 아, 모르겠어요. 자꾸 증거들이 오락가락해서 아주 복잡하네요. 솔직히 어떻게 풀어주자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른 증거들은 다 버려도 된다면서요. 그 여자가 직접 마십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 다시 투표합시다. 예,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저 바꾸겠습니다, 유재. 더 없습니까? 그럼 5대4. 뭐 지금 이게 승부 가리는 경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난 승부 내는 거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가마 내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 포기합시다. 판사한테 가서 말합시다. 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십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비도덕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고집불통입니다. 말로는 막 끝이 없어. 일주일도 모자랄 깁니다. 난 평결 포기. 어떠십니까 다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몇 번입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뭐 테니스 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니,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아이고, 자, 결정합시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시각이 6시 15분. 아까 누군가 7시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평결 포기를 선언할지 결정합시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가 합리적인 결정선일 것 같습니다. 아니, 코를 이렇게 문지르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요.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로 믿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코를 문지르시는 거죠? 이거 보소, 아줌마. 지금 이분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코를 문지르시는 거죠? 당신이 상관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게 안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안경이 콧잔등에 자국을 남겨놨네요. 쓰고 계실 땐 몰랐는데 좀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아주 신경 쓰입니다. 전 몰랐습니다. 저는 안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전 양쪽이 다 2.0, 2.0이거든요. 아줌씨 안경팔로 어딨어? 그때 그 증언을 했던 여자분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잠시만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또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생각을 가만 떠올려 보면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고 법정에서 내내 거기에 손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문질렀어요. 그 여잔 한 45쯤으로 돼 보였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 처음 나오는데 한 35쯤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어요. 짙은 화장에 염색한 머리, 최신 유행이라지만 다른 어떤 젊은 여자가 입다가 준 것 같은 옷. 안경도 벗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선명히 그려지네요. 안경을 벗다. 당신이 그 여자가 원래 안경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아? 코 문지르면 다 안경 씁니까? 코 양쪽에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나도 봤어요.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코 양쪽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들이 하고 싶은 건데? 그 자국이 있었다고요. 그 여자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코에 자국이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것으로도 생기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난 봤어요. 이상한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걔 변호사는? 왜 변호사는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9명이 집중해서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지만 8명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그러면 검사는?
검사는 왜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 여자한테 안경을 벗겨서 내보냈다는 말입니까? 안경을 써야 하는데 보기 싫을까봐 일부러 벗고 다니는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네, 우리 남편도 집 밖으로 나오기 아마 그 검사도 몰랐을 겁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조심더. 그 여자한테 안경 자국이 코에 있었다. 뭐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올 땐 안경을 벗심더. 사람들이 자기를 우아하게 봐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놈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을 땐 그 여자는 집에 있으심더. 알겠어? 혹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안경을 씁니까? 아니요, 아무도 절대 안경 안 씁니다. 그 여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 몸을 뒤척일 때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는 게 논리적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또 추측을 해보건대 그 여자가 뒤척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봤을 때도 안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말하길 창밖을 보자마자 살인을 목격했고 이내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잠깐! 그리고 또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자기가 소년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걸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녀가 본 것은 흐릿한 형체였습니다. 그 여자가 뭘 봤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당신이 그 여자가 무슨 안경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 원시인지도 모르고 선글라스 자국일 수도 있고.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아는 건 오직 그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경 없이 20m 전방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사형대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네 정말. 그 여자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해요. 절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유죄로 생각하십니까? 괜히 유죄야. 하지만 상관 안 해. 당신들 똑똑한 사람 당신들 막 어느 쪽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무죄. 아니, 말 걸지 마. 이 중에서 당신이 제일 거지 같은 인간이야. 난 유죄. 자, 누구 또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8대 1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증거들은 다 먹고 그 칼, 다른 모든 증거들은 다른 친구들 다 버려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당신 혼자입니다. 혼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다 내 권리니까. 물론 당신의 권리죠. 뭘 원하는 거야? 걘 유죄야. 이유를 말해요. 벌써 다 얘기했잖아.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부터 10까지. 저 법정에서 나왔던 모든 게 걘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들 보기엔 내가 무슨 병신 모조리 같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래 가슴이 물렁거려가지고는. 난 이 정도로 기죽을 사람 아니야.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 방에서 1년은 더 있을 수 있어. 뭐? 누구 할 말 있으면 해. 그 노인네가 다 들었어. 그 노인네가 다 들었다고. 그 칼 왜? 이 친구가 비싼 거 하나 들고 왔다고? 노인네 계단으로 도망치는 놈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몇 초가 걸려도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말해주잖아. 뭐? 칼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노인네가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뒤틀리고 뒤집어졌어. 당신들은 모르겠어? 당신들은 모르겠어? 그 여자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저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잖아. 다 말했잖아. 당신들 뭘 더 원해? 그게 이 사건의 전부야. 걔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이가 썩어 빠진 놈.
난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당신들이 알아? 어떤 줄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 당신들은 안 보여? 왜 내 눈에만 보이는데 왜? 아니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걘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살려줍시다.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